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앞 시간에 이어서 이제 판매 관리비에 이어서 이제 영업의 비용을 보자 이겁니다. 판매 관리비가 한 20여 개 개념 과목이 있었는데요. 영업의 비용도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이 영업의 비용은 우리가 앞 시간에서 즉 어제 영업의 수익 배웠잖아요. 그 영업의 수익하고 대응되는 개념 과목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대부분이. 자, 우리 영업의 비용의 첫 번째 이자 비용 나오잖아요. 이자 비용은 어제 이자 수익과 대응되는 개념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자 수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업의 수익으로 분류하잖아요.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입니다. 이자 수익은 예금을 하고 받는 이자가 이자 수익이었고, 이자 비용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차입하고 그 차입 대가로서 지불하는 이자가 바로 이자 비용이에요. 차입금에 대한 이자다. 영업의 비용입니다. 이자 비용 판매 관리비 아니에요. 판매 관리비 아니에요. 이자가 왜 돈을 빌렸는데 영업하려고 영업 자금 부족하니까 돈을 빌렸잖아요. 그러면 영업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관련성을 이렇게 그렇게 길게 관련성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영업 자금이 부족해서 우리가 차입을 했다. 운영 자금이 부족해서 차입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비용은 이자 비용은 영업 외 비용으로 우리는 회계 처리한다. 두 번째, 외환 차손 영업의 비용입니다. 어제 여러분 외환 차입과 외화 환산 이익을 비교해서 설명드렸죠. 거기에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어제는 우리가 부채로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을 때 환율이 점점 떨어지면 외환 차익과 외화 환산 이익이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는 부채라고 봤다면, 외화 부채라고 봤다면 환율이 점점 올라가면 자꾸 손실이 발생합니다. 자꾸 손실이 발생. 어제하고 반대 현상이에요. 그래서 외환 차손은 상환할 때 환율 때문에 손실을 본 것이요. 외화 환산 손실은 결산 때 환율로 평가해 봤더니 손실이 나왔다. 이게 외화 환산 손실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예제를 어제처럼 안 만들어도 되겠죠? 그 거꾸로니까. 자, 그 다음에 기부금하고 접대비하고 혼동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부금은 영업 외 비용입니다. 접대비는 영업과 관련해서 접대하는 거기 때문에 판매 관리비입니다. 기부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금전이나 물건을 기증하는 것을 우리가 기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기부했으니까 기부 앤 테이크? 나도 뭘 받아야 돼? 그건 기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부금 하면은 영업 비용이 아니다. 영업하려고 기부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이다. 다음에 다섯 번째, 매출채권 처분 손실. 매출채권 뭐예요? 처분 손실은 우리가 어음을 만기 때까지 도저히 가지고 있을 수가 없네. 현금이 부족해요. 내일 모레 월급날인데 회사의 통장에 돈이 없습니다. 빨리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빌릴 데는 없고 보니까 어음이 만기가 한 3개월 정도 된 아직 남아있는 어음이 금고에 있다. 그러면 어음을 빨리 현금으로 바꿔야죠. 그래서 우리가 할인한다고 그랬죠. 어음 할인. 어음 할인할 때는 은행에서 그냥 할인해 주는 게 아니라 할인료를 받는다. 그 할인료를 우리는 회계 처리할 때 뭘로 처리해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 이거 개념 과목 문제 나왔을 때 매출채 할인료가 뭐였지? 개념 과목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냥 포기해 버렸다. 이런 거 제가 시험 끝나고 나서 몇 번씩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도록. 자, 어음을 할인할 때 은행에서 이자를 떼고 줍니다.
1,000만 원짜리 어음 가져가서 1,000만 원으로 안 바꿔줘요. 예. 왜냐면 앞으로 만기가 남았잖아요. 만기 남았으니까 그때 가야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 기간에 남은 기간 동안에 이자는 은행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죠. 그러니까 그걸 할인료라고 그래요. 그것을 우리는 회사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매출채권을 만기까지 갖고 있지 않음으로써 회사가 손실을 받네요. 그래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음이 매출채권이니까 받을 어음이 매출채권이잖아요. 그걸 처분하다가 손실을 봤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 있습니다. 예.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은 결산 시에 하는 거죠. 결산 시에 단기 매매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해 봤더니 가격이 떨어져 버렸네요. 장부 금액보다 가격이 하락했어요. 예, 낮아진 경우라는 건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그 떨어진 것만큼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비용으로 처리하고 대변은 뭐가 와요? 단기 매매증권 자산 감소 맞죠? 그 다음에 7번째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단기 매매증권을 처분할 때 장부금액보다 제값을 못 받았어요. 예,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그러면 처분 손실이 발생하죠. 예, 그래서 이것도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입니다. 차변에 와요. 차변에. 그 다음에 8번째 다음 페이지에 재해 손실이 있습니다. 자, 재해 손실은 무엇이냐? 우리가 재난을 당했다. 네, 뭐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산불이 나가지고 우리 회사 창고가 산에 있었는데 전부 다 소실돼 버렸어요. 이런 것이 바로 재해 손실입니다. 또는 예측치 못한 천재지변이 뭐가 있습니까? 뭐 폭풍이 왔다, 태풍이 왔다 이런 것들이죠. 네, 그래서 그런 재해로부터 손실을 보는 거 재해 손실로 영업의 비용 처리합니다. 9번째 유형자산 처분 손실. 네, 유형자산을 뭡니까? 우리 건물이라든가 또는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간에 처분하죠. 뭐 처분하지 않고 끝까지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나중에 필요가 없으면 처분하지 않습니까? 그 처분할 때 뭐하고 비교해요? 장부금액하고. 장부금액은 어떻게 구해요? 취득원가에서 감루를 뺀 것이 장부금액이죠. 이 장부금액하고 뭐를 비교해요? 처분금액. 그래서 처분금액이 더 작으면 손실이 발생해요.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죠. 차변에 오죠. 다음에 10번 투자자산 처분 손실입니다. 예, 투자를 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샀었는데 네, 그것을 팔 때 가격이 오히려 떨어졌어. 떨어지면 팔면 안 되겠지만 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떨어질 때라도 팔아야죠. 그래서 투자자산 처분 손실은 투자자산을 장부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처분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잡손실. 우리 영업의 수익에 잡이익과 대응되는 계정과목이죠. 영업활동 이외의 활동에서 금액이 적은 비용이라든가 아주 금액이 작아 1년에 한 10만원 밖에 안 돼. 이런 거 그냥 잡손실. 또 1년에 한두 번밖에 지출이 안 돼. 빈번하지 않다는 거죠. 이런 것들 그냥 잡손실로 비용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우리 임시 계정을 정리하는 현금 과부족을 정리할 때도 부족한 부분은 잡손실로 처리하죠. 예, 그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영업의 비용입니다. 자, 비용 3가지를 우리 정리했어요. 매출원가,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 예. 그럼 마지막으로 비용이 뭐가 나와요? 법인세 비용. 우리 손익계산서에 보면 비용이 4가지가 나와요. 큰 덩어리로 4가. 덩어리가 4개 덩어리 있어요. 비용이 매출원가가 비용이고요. 판매관리비 비용이고요. 영업의 비용이 비용이고요. 마지막이 맨 밑에 나오는 비용이 법인세 비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세, 선생님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세금과 공가로 하면 되겠네요. 땡. 세금과 공가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는 세금이고, 돈을 번다는 건 뭐예요? 영업을 하려고 내는 세금이에요. 영업하려니까 건물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땅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재산세를 냈어요. 영업하려고 보니까 자동차도 필요해요. 그래서 자동차 가지고 있었더니 자동차세를 내게 됐어요. 그런 것이 세금과 공과예요. 공과금. 그런데 이 법인세는 뭐다? 벌어들인 것,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별도의 비용, 법인세라는 별도의 비용 처리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는 지금 뭐 그렇게 자세히 설명 안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회계기간에 납부해야 될 법인세를 말한다 그랬는데, 납부해야 될 법인세를 선생님 어떻게 구합니까? 자, 법인세를 어떻게 구하냐 하는 말은 손익계산서를 그 기능별로 손익계산서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손익계산서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예, 했는데 다 외우셨죠?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다 외우셨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혹시 아직 안 외웠다면 오늘 지금 당장 외웁시다. 자, 맨 위에 뭐가 나와요? 매출액이 나옵니다. 자, 매출액 10만원이라고 볼까요? 이게 수익이에요. 수익. 가장 큰 수익.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예. 야, 이거를 색깔을 좀 넣어가면서 쓰면 좋겠는데, 이 메모장의 문제는 내가 여기다 이제 매출 원가 4만원이다 이걸 쓰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 매출 원가를 내가 빨간색으로 하고 싶어.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서식의 글꼴에 가서 말이죠. 여러분들 여기 글자 색이 없어. 네? 아,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색깔 넣어가면서 필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게 요 한계예요. 예. 그래서 엑셀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한글도 좋지만, 예? 예? 엑셀이요? 네. 여러분이 아직 엑셀의 매력을 몰라서 그래요. 근데 좀 뭐든지 조금 배우는데 고통이 좀 있는 것이 나중에 매력도 있는 거예요. 엑셀이 훨씬 기능이 많습니다. 예. 한글 없이는 살아도 엑셀 없이는 못 삽니다. 예. 사무실에서 있잖아요. 엑셀 잘 쓰는 사람. 예. 우리 사무실에 엑셀 잘 쓰는 사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누군가 엑셀을 한 사람이 잘 쓰면요, 사무실 전체가 편해져요. 그 사람이 일을 혼자 다 할 수 있거든. 그만큼 엑셀은 아주 기능이 많은 겁니다. 예. 한글은 그냥 자기 할 일 그냥 하는 정도예요. 뭐 보고서 만들고 오는데 보고서 누가 만들어요? 자기가 만들어야지 뭐. 근데 엑셀은요, 이거 아주 막강한 거예요. 자, 뭐 그렇다고 뭐 한글을 이렇게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요. 기능 자체가 태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이라는 것은 옛날 타자기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 타자기가 한글이라는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으로 이 디지털화됐다. 예? 근데 이거는 말이죠. 이 엑셀은 타자기 수준이 아닙니다. 예. 전자계산기예요. 전자계산기. 예. 이걸로 프로그램도 짤 수 있고 별거 다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예.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한번 다시 한번. 맨 먼저 매출액이 와야 됩니다. 매출액. 자, 이런 것들을 그냥 오른쪽으로 딱 붙이기 위해서 오른쪽 정렬을 해놓고. 자, 매출액이 10만원.
앞으로 여기에는 전부 다 콤마를 붙이기 위해서 그냥 쉼표 스타일 요거다. 얼마나 편해요. 예? 굉장히 편합니다. 자, 매출액 밑에는 뭐가 와야 되느냐? 매출 원가가 오죠. 매출 원가. 자, 매출 원가가 4만 원이라는 거예요. 4만 원. 이건 뭐냐? 4만 원에 사다가 10만 원에 팔았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을 이제 이익을 한 가지를 여기에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눈금선을 안 보이게 해놓고 여기서 계산한 것이 뭐냐면은 매출 총이익이라는 게 여기서 나와요. 매출 총이익. 그럼 매출 총이익 이 비용은 제가 빨강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예, 비용은 빨강색.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얼마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6만 원이잖아요. 6만 원. 10만 원에서 4만 원 빼면 되니까. 6만 원입니다. 엑셀 수식으로 말하면 이것 빼기 이거죠. 네, 6만 원. 자, 매출 총이익에서 다시 우리가 오늘 앞 시간에서 정리했던 뭐를 빼냐면 판매비와 관리비를 뺍니다. 이걸 그냥 판매 관리비로 줄였어요. 판매 관리비. 자, 4만 원짜리 상품을 가지고 10만 원에 팔아 가지고 매출 총이익이 6만 원 발생했는데요. 예, 저거를 또 갖다가 파는데 직원 봉급도 돼야 되고 임차료도 돼야 되고 전기요금도 쓰고 뭐 해서 이것저것 사무용품비도 들어가고 소모품비도 들어가고 해서 그것이 얼마 들어갔냐면 2만 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익을 하나 또 만듭니다. 무슨 이익이 나와죠 여기서? 아직 안 외웠어요? 오늘 꼭 외우세요.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거죠. 이 판매 관리비가 지금 우리가 비용으로 배웠던 거예요. 판매 관리비.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완전히 외우세요. 자, 영업이익이 나오면은요, 우리가 이제 그 수익과 비용에서 정리했던 어제 정리했죠? 영업의 수익, 예, 이자 수익이라든가 또 단기 매매증권 같은 거를 가지고 있다가 처분했더니 예, 가격이 올라서 처분 이익이 발생했다. 이런 것들이 영업의 수익이죠? 예. 영업의 수익은 1,000원이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의 비용이 나오죠? 차입금에 대한 이자라든가 또 어음을 가지고 있다가 할인을 하는 경우에 어음 그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자 비용, 매출채권 처분 손실, 그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런 것들이죠. 2,000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익을 한번 계산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무슨 이익이 나오면 법인세 차감전 이익 이렇게 불러요. 근데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너무 길다 해가지고 원래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라고 그러죠.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자, 이 말이 너무 길다 해서 이걸 네 자로 줄이는 명칭이 있습니다. 세전 이익이다. 이렇게 줄여 쓰기도 해요. 세전 이익 하면 세전 이익이 뭐지? 법인세 차감전 이익을 네 자로 줄이면 세전 이익이에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그냥 세전 이익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을 줄임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자, 여기서 비용을 또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지금 우리 비용 정리했으니까. 네. 자, 이런 거에는 이게 또 괄호도 한번 씌워볼까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산출하는 거니까 이 산출하는 거에는 괄호도 한 번씩 넣어보겠습니다. 괄호.
그래서 법인세 차감전 이익은 저기 있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도 빼고 판매관리비도 빼고 영업의 비용도 뺀 거. 그게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에 순이익이에요. 그리고 간단히 말하면 영업이익에다가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뺀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 4만원 더하기 영업의 수익 더하고 빼기 영업의 비용. 이렇게 하면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나옵니다. 39,000원이 되겠죠? 법인세 차감전 이익은 39,000원이다. 그러면 법인세 산출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 이익에다가 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세율을. 그래서 법인세 비용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법인세의 세율은 말이죠. 이익에 따라서 이익의 규모에 따라서 10%를 적용받는 법인도 있고 20%를 적용받는 법인도 있고 그때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자, 우리 회사는 굉장히 큰 회사예요. 그래서 20% 그러면 이거에 곱하기 20%가 법인세 비용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20% 세금이라고 해도 39,000원 순이익을 내면 7,800원 세금 내라 이거예요. 예. 7,800원 세금 내라. 법인세 좀 많이 내는 데가 20% 내는 거예요. 많이 내는 데가. 적게 내는 데는 10%.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법인세 비용을 뺐어요. 그럼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당기 순이익이다 해서 결산을 끝내는 거죠. 당기 순이익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뺀 겁니다. 법인세 비용도 비용이다 이거. 이 구조를 갖는 거예요. 이 손익계산서라는 게. 이 구조 반드시 이해도 하고 아주 뭐 이거 꼭 외워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벌써 재무회계를 시간수로 하면은 오늘이 18일이니까 5일. 예. 뭐 오리엔테이션 뭐 한두 시간 빼고 하여튼 오리엔테이션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40시간 공부했어요. 오늘까지가 여러분 딱 10일째입니다. 예. 우리 학원에 지금 회계를 시작한 지 딱 10일째. 10월 4일 날 우리 시작했죠? 예. 오늘이 18일이잖아요. 딱 10일째. 40시간. 예. 40시간. 이제 이론이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부가가치세법만 하나 남았습니다. 이론이. 자, 요거 뭐 되었다면 당장 외우셔야 돼요. 요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법인세 비용의 산출이 어떻게 된다고요? 법인세 비용의 산출까지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원리는 알아야 돼. 법인세 비용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다가 법인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법인세라는 거. 이 비용 빼면 법인세인데 법인세는 뭐가 아니다? 판매관리비가 아니다. 판매관리비 안에 세금과 공과라는 개념 과목이 있는데 그것하고 다른 것이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수익은 뭐가 있었어요? 요거 수익. 수익 덩어리는 두 덩어리밖에 안 돼요. 매출액, 영업수익과 영업의 수익, 요거 두 덩어리입니다. 네, 이쁘게 안 되네. 이게 수익이고 손익계산서의 수익은 매출액과 영업의 수익. 나머지 빨간색은 다 뭐예요? 비용이죠. 비용. 그래서 매출원가도 비용이요, 판매관리비도 비용이요, 영업의 비용도 비용이요, 법인세 비용까지도 비용이다. 그러나 이게 서로 성격이 기능이 달라. 기능이. 매출원가는 무슨 기능을 해요? 매출액에 대응되는 비용. 판매관리비는 뭐에 대응을 해요? 매출 총이익에서 빼주는 기능을 해요. 영업의 비용은 영업이익에다가 영업이익에서 빼주는 역할. 법인세 비용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서 빼주는 역할.
그래서 비용이 다 위치가 다르다 이거. 그 위치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비용의 위치를 이 손익계산서 구조에서 잘 기억하셔라.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다 끝났어요. 손익계정이.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374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374쪽. 네. 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볼까요? 1번.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당기의 순매출액을 구하면 이랬습니다. 순매출액은 총 매출액에서 세 가지를 빼주는 거죠. 예. 기억할 거예요. 자, 총 매출액 여기 딱 알려줬어요. 100만 원에서 세 가지만 빼면 돼요. 매출, 환입 이거 빼줍니다. 매출, 애누리 요거 3만 원 빼줘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거 매출 할인 요거 요 4만원 이거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개만 빼야 돼요. 왜? 이거는 해당이 없는 거죠. 이거 매입이잖아요. 매입. 예? 이것도 매입이잖아요. 우리 지금 순매출액 구하는데 뭐 매입 할인하고 매입 환출이 쓸모가 있어요? 예, 그거는 매입액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섞여 있을 때 여러분이 딱 잘 집어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순매출액은 매출 환입,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 빼면은 17만 원이니까 100만 원에서 17만 원 뺀 것이 83만 원이죠. 예, 정확히 계산해서 2번이 답이다. 맞죠? 다음 2번.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당기의 매출 원가를 구하면 얼마입니까? 매출 원가. 네. 자, 여러분 매출 원가 공식 외웠죠? 기초 더하기 매입 빼기 기말. 네. 매출 원가 공식 외웠나요? 기초 얼마입니까? 18만 원. 여기다가 매입액을 더해요. 근데 매입액이 순매입액이어야 되는데 총매입액이네. 그러면 여기 순매입액을 구하면 되지. 자, 여기 50만 원에서 매입 환출 요거 빼주고 그 다음에 매입 할인도 빼주고 매입 애누리 요 세 개 다 빼줘야 돼요. 그래야 순매입액이 나와요. 자, 3만 5천 원을 빼볼까요? 50만 원에서 3만 5천 원 빼면 46만 5천 원. 그렇죠. 요거를 이용하면 돼. 그러면 이거에다가 기초 이걸 더해요. 이거하고 이거를 더해요. 그러면 18만 원 더해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64만 5천 원. 네. 64만 5천 원. 예, 계산이 아주 빠르고 좋아요. 거기서 빼기. 기말 빼야 돼요. 기말. 10만 원. 얼마 나올까요? 예, 54만 5천 원. 1번. 매출원가 공식만 알면 돼요. 예. 매출원가 공식. 그런데 이때 매입은 총 매입액 쓰는 게 아니에요. 순매입액을 쓰는 거예요. 순매입액을. 다음 3번. 다음 자료에 의해 매출원가와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각각 얼마입니까? 네, 여러분 매출 총이익 구하는 거 아까 배웠잖아요. 예. 매출 원가도 모른대. 매출 원가도. 그럼 매출 원가는 아까 기초에다가 요 기초에다가 매입액 더해가지고 요 두 개 더해서 기말 이거 빼면 요 매출 원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기초 7만 원에다가 매입액 32만 5천 원을 더하면 39만 5천 원. 거기에서 이거 빼보세요. 기말 10만 원 빼면 29만 5천 원. 요것이 매출 원가가 됩니다. 3번이네 답이. 네. 그러면 뭐 매출 총이익은 계산할 것도 없이 답은 3번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되는데
우리는 또 공부를 또 하고 가는 게 좋으니까 매출 총이익은 과연 20만 5천 원이 나올까? 이게 원가니까 매출액이 어디 있어요? 여기 50만 원 있네. 50만 원에서 29만 5천 원 뺀 것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뺀 것이 바로 매출 총이익이니까 20만 5천 원이 맞네요. 그쵸? 여기다 20만 5천 원 더하면 50만 원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매출 총이익이 맞다.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모르면 이런 문제 못 맞춥니다. 다음에 4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냐? 네. 자, 매출 원가 계속 나옵니다. 자, 기초 상품 재고액 어디 있어요? 아, 여기다가 단기 매입액을 더해야 되죠. 총 매입액이 있으면 순 매입액을 또 계산을 해야 되겠군요. 자, 요 매입 애누리 요거 빼주고 예, 이거 하나밖에 없네. 빼줄게. 그러면 총 매입액이 20만 원인데 만 원을 빼면 순 매입액은 19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죠. 19만 원에다가 기초를 더합니다. 4만 원을 더했더니 23만 원이 되겠고 거기에서 뭘 빼요? 기말을 빼면 되죠. 기말 상품 재고액 5만 원. 자, 23만 원에서 5만 원 빼보세요. 예, 그게 바로 매출 원가가 됩니다. 예, 18만 원이 매출 원가다. 이거. 3번. 예, 매출 원가 구하는 공식 꼭 정확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상품 매출과 상품 매입에 관한 자료이다. 매출 총이익은 얼마요? 자, 매출 총이익은 여러분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되죠. 그러면 매출액하고 매출 원가를 여기서 알아야 되겠네요. 네, 한번 매출액을 알아봅시다. 자, 매출액이 얼마일까? 상품 매입을 150개를 개당 100원에 운반비가 3,000원이 들었고 맨 마지막 줄에 매출액 나오네. 상품 매출 수량 100개를 팔았어요. 매출. 개당 매출 단가 200원. 100개를 200원에 팔았다는 거예요. 한 개당 200원에. 개당이니까. 그러면 매출액은 얼마예요? 2만 원이네. 매출액. 자, 거기서 이제 매출 원가를 빼야 되죠. 매출 원가를 뺀 것이 매출 총이익이니까. 자, 이 100개가 원가가 얼마냐? 이 100개 원가. 100개 원가. 자, 기초가 없는데 150개 사가지고 100개를 파는 거잖아요. 이 150개가 단가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겠네. 예, 단가는 개당 100원이에요. 근데 운반비가 들어갔잖아요. 이 운반비는 이 상품의 구입 가격에 이걸 포함시켜야 돼. 여기에 포함시켜야 돼. 자, 그러면 이건 100원짜리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냐? 자, 150개 곱하기 이것하고 이걸 한번 곱해보세요. 100원. 그러면은 15,000원이 나옵니다. 근데 15,000원이 아니라 요 3,000원도 더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더하기 3,000원을 하면은 18,000원이 나옵니다. 이 18,000원을 요 150개 수량으로 나눠봐야 한 개당 얼마로 사온 거냐가 나와요. 네, 나눠보세요. 18,000원을 150개로 나눠보세요. 18,000원을 150개로 나누면 이게 이 상품은 개당 얼마짜리예요? 120원짜리. 이걸 구해내야 돼요. 100원짜리가 아니라 이 상품은 150개는 120원에 산 꼴이 돼요. 왜? 운반비 때문에. 그래서 120원짜리를 얼마에 파는 거예요? 아니야. 120원짜리를 몇 개 파는 거예요? 100개 파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 원가는 120개 곱하기 100개다 이거예요.
얼마예요? 12,000원이다. 원가가. 원가가 어떻게 됐어요? 요 120개 이거에다가 120원 이거에다가 요 100개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이게 지금 한 개당 가격이에요. 사온 가격. 거기에 그걸 100개 팔았다는 거예요. 100개. 그것이 뭐예요? 원가예요. 매출 원가. 그러면 매출액 2만 원에서 매출 원가 12,000원을 빼니까 이게 뭐예요? 매출 총이익이죠? 여기 우리 구하는 매출 총이익.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8,000원입니다. 라는 계산을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매출원가가 왜 12,000원인지 요게 핵심이에요. 요거 매출원가가 요 120원 이거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150개 곱하기 100원 하면 15,000원에다가 운반비 3,000원이 들어갔어요. 그걸 더하면 이게 18,000원에 산 겁니다. 몇 개를? 150개를. 그래서 18,000원을 150으로 나누니까 요 금액이 나왔다는 거예요. 120원이. 그래서 요 100개에다가 120원을 곱하면 그게 원가다 이겁니다. 100개에 대한 원가. 그래서 100개에 대한 원가는 12,000원. 매출은 2만 원에 했으니까 매출 총이익은 8,000원. 계산되는 거죠?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이 아닌 것. 이런 게 가끔 나온다는 거죠. 예, 판매비하고 관리비가 아닌 것을 찾아라. 뭐 이런 것들 잘 나옵니다. 답은 1번. 우리가 경상연구비는 우리 책에서 경상연구비 판매관리비가 안 나오긴 안 나왔어요. 그런데 경상연구비는 연구개발비라고도 해가지고 판매관리비로 보는 겁니다. 예, 우리 책에서는 우리 본문에서는 빠졌지만 경상연구비 판매관리비로 봐야 돼요. 자, 접대비하고 세금과 공과금은 판매관리비에서 나왔었고 개발비는 어디서 우리 배웠냐면은 무형자산에서 배웠어요. 제가 여러분 무형자산 공부할 때 개발비 이게 B자로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좀 잘 기억해 줘야 될 텐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B자로 끝나는데 이게 자산이란 말이에요. 예, 특이해요 이게. 개정과목 이름이. 우리가 접대비 무슨 뭐 연구개발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B자로 끝나는 게 대부분 다 비용이거든요. 판매관리비든 뭐 영업의 비용이든. 그런데 개발비는 B로 끝나지만 무형자산에서 배웠어요. 어떤 거냐? 연구개발 활동을 하다가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투입되는 비용 거기서부터는 자산 처리를 개발비. 그래서 무형자산. 다음에 7번. 당기의 지출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판매비와 관리비는 얼마요? 그러니까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좀 골라내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자, 여기 5,000원은 판매비와 관리비인가요? 아니죠. 예. 매입 있잖아요. 매입. 운반비 중에서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려면 판매해야 돼요. 판매할 때, 즉 매출 시 운반비여야지 매입 시 운반비는 자산이다. 그래서 상품.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거래처 직원과 함께 식사한 식사대금은 넣어야 될까요? 이건 넣어야 됩니다. 접대비니까. 상품에 대한 화재보험료 넣어야 될까요? 네, 보험료니까. 판매관리비. 그 다음 은행 차입금에 대한 이자 8만 원 넣어야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거는 영업의 비용이니까.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4개 중에서 이렇게 판매관리비만 잘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17만 원이 답이 되죠. 다음 8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영업이익을 구하면 얼마냐? 영업이익 구하는 거 아까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모르면 못 구해요. 영업이익. 예. 영업이익은 어떻게 구해지는 겁니까?
매출액에서 요 매출액에서 예, 매출원가 빼주고 판매관리비 빼준 게 영업이익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보고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영업이익을 구하려면 우선 매출액을 알아야 되겠네요. 예, 매출액 여기 있습니다. 자, 매출 원가하고 판매관리비 빼야 되니까 요거 빼주고 이건 아니고 200은 판매관리비죠. 급여는 판매관리비죠. 그래서 요 두 개만 빼야 돼요. 요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니까 이건 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400하고 200을 빼면 600이죠. 1000에서 600을 빼면은 400만 원이 영업이익이구나.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다음 9번. 상품 매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영업이익은 얼마냐. 영업이익도 구해보세요. 자, 매출액에서 빼줘야 될 거. 자, 매출원가 빼주시고 대손상각비 빼주면 됩니다. 이자 비용 이것도 역시 위에 거하고 똑같네.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니까 빼지 말자. 그러면 10만원에서 7만원 빼면 3만원이 답이네요. 그 다음 문제. 2019년도 수익 비용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게 다 수익과 비용이에요. 네온 박스에 있는 게. 자, 2019년 영업 손익을 계산하면 얼마냐? 이거 영업이익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혹시 손실이 날 수도 있으니까 손익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 영업 손실이 났냐, 이익이 났냐? 났다면 얼마가 났냐? 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볼까요? 네. 자, 계산해 봅시다. 엑셀 어디 갔어? 자, 매출액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매출액 250만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야죠. 매출 원가가 155만원. 여기서 155만원을 먼저 빼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매출 총이익은 95만원 나왔군요. 이제 판매 관리비를 빼야 되죠. 자, 판매 관리비가 모두 얼마인가 한번 볼까요? 급여, 이거 판매 관리비. 독류생비, 이거 판매 관리비. 광고 선전비, 이거 판매 관리비. 판매 관리비 3개밖에 없어요. 그죠? 응? 네. 매출원가 이거는 뺐으니까 아까 여기다 넣어서 그러면 이 3개를 더해 보세요. 45만 원이죠? 네, 판매 관리비가 45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나왔네요. 50만 원. 네, 영업이익 50만 원. 95만 원에서 45만 원 빼니까. 그래서 답은 영업이익이 50만 원입니다. 영업이익 50만 원. 3번이 답이다. 손익계산서 구조 꼭 알아야 되죠? 구조를 꼭 알면서 번지수를 잘 찾아야 돼요. 위치. 예. 손익계산서 구조를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 위치를 잘 알아야 된다. 위치. 예. 자, 위치가 뭐냐? 접대비는 어디로 간다? 판매관리비로 간다. 기부금은 어디로 간다? 영업의 비용으로 간다. 이렇게 위치를 잘 알아야 돼. 이자 비용은 어디로 간다? 영업의 비용으로 간다. 예. 급여는 어디로 간다? 판매관리비로 들어간다. 이렇게 제자리를 잘 찾아갈 줄 알아야 돼요. 다음에 11번 문제 볼까요? 다음 중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닌 것. 자, 영업의 비용 우리가 이자 비용부터 잡손실까지 쫙 했단 말이에요. 아닌 게 여기 하나 딱 보이네. 예, 감가상각비. 이거 판매관리비죠? 나머지는 다 영업의 비용. 다음은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예, 딱 4번에 눈에 딱 들어오네. 영업의 비용 1번이 이자 비용이었죠. 예, 이자 비용인 영업의 비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1번에 주식 발행 초과금은
무엇으로 분류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정혜숙 씨.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어디로 분류해야 될까요?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하고 관련된 거니까. 응? 정혜숙 씨. 우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찾아보면 알 수는 있는데, 자, 우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뭘까요? 자본이라는 건 알겠죠? 주식하고 관련된 건 다 자본이에요. 주식하고 관련된 건 자본 거래예요. 자, 그러면 주식하고 관련된 것은 자본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 세 가지가 주식과 관련된 개정 과목들이에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자,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은 그 자본의 세 가지 중에 무엇에 해당이 될까요? 잉여금, 자본잉여금에 해당해요. 왜냐하면 주식을 발행할 때 초과해서 발행했다. 이게 말이 좀 그렇지만은 할증 발행했다는 거예요. 액면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그러면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익이 생겼죠? 그걸 우리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어디로 분류됩니까? 하면 자본 딱 하셔도 되고, 자본의 자본잉여금입니다 하면은 100점. 자본입니다 하면 95점. 이 정도로 답변이 되겠습니다. 자, 매출원가는 어디에 분류됩니까? 하면은 비용 하면 돼요. 비용.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지연 씨. 어디에 해당될까요?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자본에 해당됩니다. 비용이라 할까봐 겁을 냈는데, 이 손실하니까 비용 같죠? 근데 아니었다 이겁니다.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평가 손실과 평가 이익 중에서 유보를 해야 되는 미실현 평가 이익과 평가 손실들이 있는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입니다. 이거는 자본의 어디에 있었어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들어가는 거였죠. 그래서 포괄 손익 계산서를 만들 때는 이것도 손실로 봐요. 이것도 손실로 봐. 포괄 손익 계산서를 만들 때는. 근데 우리 기업회계에서는 그냥 손익 계산서를 만드는 것이지 포괄 손익 계산서를 안 만듭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는 기업회계에서는 이거는 비용이라고 하면 안 된다. 자본이다. 자본.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들어가는 것이죠. 다음 13번. 도매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공의 경영성과에 대한 대화이다. 가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으로 알맞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전기 대비 영업이익은 감소했는데 당기순이익은 증가한 원인이 무엇일까요? 자, 이게 이해가 가나요? 영업이익은 떨어졌대요. 당기순이익이 늘었다는 얘기는, 자, 이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나빠졌는데, 이건 나빠졌는데 이건 좋아졌대. 이건 좋아졌대. 이건 나빠졌는데 이건 좋아졌대. 이 안에서 뭐가 생긴 거죠? 근데 세금은 어차피 이거에 대한 거니까 요 두 건에서 변화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커졌으니까 영업의 수익이 전기보다 많이 늘었거나 영업의 비용이 팍 줄었거나 그렇다는 거죠. 영업이익은 떨어졌는데 당기순이익이 늘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영업이익 밑에 있는 이런 거에 변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의 변수가 있었다. 그래서 답을 그렇게 찾으면 되겠네요.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원인은 무엇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답변을
감소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영업이익 밑에 있는 비용이 감소해야죠. 영업이익 밑에 있는 비용은 뭐였어요? 예, 영업의 비용이었다. 그럼 영업의 비용이 뭐냐 이거 여기서 매출원가도 아니고 급여는 판매관리비니까 아니고 여비교통비도 판매관리비니까 아니고 예, 이자 비용이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는 거니까 4번이 답이 된다. 예.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을 배울 때 우리가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모르면 예, 절대로 안 됩니다. 몇 문제 좀 있는데 결산 절차까지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좀 시간을 뭐 서두를 건 없고 쉬었다가 14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같이 풀어봅시다.